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서울구치소 출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헌재 인근에 54개 기동대 3,500여 명 정도 동원을 했고 차벽 트럭이 등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집회 인근에 배치했고 지금 안국역 사거리 주변을 통제하고 있고 지하철역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난번 3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 이때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있냐라고 질문했으니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어제 국회 비상계엄 국조특위에서 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 싹 잡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잠시 발언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고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저 단호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멋있다 그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 너무 이제 팬덤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여러 번 속아봤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또 막 환호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고 그래서 저분의 어떤 단호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딱 저거예요. 제가 맨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김정은 닮았다 그냥 북한 독재하려고 했구나. 김정은보다도 못하다.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 벌고. 그래서 또 한 번 확인이 됐다. 그리고 저는 성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그냥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를 군인들이 다 얘기를 했으면은 뭐가 틀렸다라는 건지 뭐가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데 오해가 있었다는지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뭐 본인도 좀 포기한 거 아닌가 솔직히 뭐 이게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홍정원 차장이 좌파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력을 살펴봤더니 계속 국정원에서 블랙요원 활동을 했었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적폐로 몰려가지고 국정원을 나가게 된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차장으로 온 분인데 이분이 좌파거나 문재인 정권 아니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판단 때문에 어제 김병주 의원도 얘기를 하던데 국정원이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진짜 정말 체포조 해가지고 방첩사에 협조했어 봐요. 그럼 국정원도 지금 쑥대밭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국정원에서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이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서 뭐 이 모인 자리를 품평회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윤 대통령이 이런 품평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한 품평회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검찰 진술에서 했다는 거예요. 체포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체포 대상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그 과거에 문제가 있어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고 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오늘 오전에 한 100여 명 정도 규모의 인력을 보내서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체포조 편성과 운영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좀 규명이 검찰 조사에서 좀 드러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죠. 이제 기본적으로 막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게 그동안 많은 분들의 증언과 뭐 여러 출동한 군인들의 카톡 같은 것을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포승줄, 수갑 이용하라
이런 지시도 공유됐다라는 거잖아요. 왜 가져갔겠어요? 포승줄은 체포하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부에서 진짜로 체포할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런 것이 문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남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김영현 전 장관도 회개한 소리를 했던데 그런 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검찰이 국방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연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은 계엄 다음 날 뭐 안가에서 회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 대책회의하고, 그러니까 자기 검찰 선배들은 안 건드려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응원하는데 빨리 특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으로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지려면은 검찰은 거기는 손 못 댈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체포했냐 안 했냐 이거랑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해서 문건 관련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죠.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 문건 준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문건을 실무자에게 전달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헌재가 이 진술 조서 확보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김용현이 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 그 합참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휘를 하려고 거기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최상목이나 아니면 그 외교부 장관에게 그것을 줬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안 주고 지시를 안 했으면 그냥 그 옆에 있던 누군가 실무자가 대통령께서 저렇게 비상금 했으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할 조치 사항들을 내가 작성해가지고 대통령 몰래, 국방부 장관 몰래 내가 줘야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증거 자료를 통해서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 법원에서는, 서부지법에서는 내가 했는지 뭐 김용현이 했는지 잘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다 헌재 가니까 갑자기 기억력이 바짝 들어와. 김용현이가 줬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지금 임의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해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하는 국회를 이렇게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라고 거기에서 예산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을 뭐 패싱하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거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충성파야, 진짜로. 너무너무 장성철 우리 대통령님께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국회 없애버리겠다고 맨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어. 제가 국회를 해산하고 예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겠으면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그 누가 직접 전달했는지 옆에 사람이 들고 있다가 전달했는지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뭐 법리적으로는 다 따져봐야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이 했을 거라고 결론이 날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각종 사령관들이 이제 부하들에게 자꾸 책임을 미루는, 내 책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원들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윤통은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보도된 걸 보니까 해괴한 소리를 했어요. 그거는 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그 오바했다. 오버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를 들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와전됐고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이 잘못 이해하고 의원들 체포 이런 식으로 증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밑으로 밀어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현장 출동한 사령관에게. 아까 보니까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나 정당한 지시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회피하면서 내란죄와는 엮이지 않으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들을 눈물겹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네. 진짜 이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은 지금 말귀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특전사령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잘 데려오라고 한 거는 다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나면 큰일 나겠다. 말귀 못 알아먹어가지고 방어해. 방어하고 있는데 그럼 저쪽에다 방어회를 먹고 있어. 공격하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야 방구야 진짜 이게. 수방사령관 서울을 방어하시오. 그러면은 네, 서울에서 횟집 가서 방어를 회를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참 난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해.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어떻게 지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 SBS 보도 따르면 이 문건에 밑에 보면 8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 8이라는 숫자가 8번째 페이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보면 기재부 장관이라고 써 있고 그러면 지금 문건을 받은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딱 하고 밑줄 딱 꺼놓은 걸 보면 저게 8페이지면 다른 문건도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받은 사람은 더 있을까? 아니면 이 문건이 어딘가에 뭔가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수사받은 사람들이 다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사례가 최상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이고 안종범 밑에서 미르재단 만들고 K재단 만들고 회의 열고 이 실무를 다 했는데 윤석열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수사하니까 다 술술 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상목 상무가 이러면서 이제 경제수석하고 기재부 장관 부른 거죠. 처벌 안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가지고 뭐 이게 국힘에서 맨날 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려는 거냐 다 처벌하려는 거냐 그러는데 문건이 지금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1, 2, 3, 4, 5, 6, 7, 8 1번 거표지 빼더라도 7장은 최소한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차 빼더라도 내가 양보해서 6장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누가 받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이게 특검을 좀 꾸려야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보도에 의하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부활을 시켜서 망치로 깨부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거기서 포고령만 있었겠냐고요. 거기에 이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 보고서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준 그 문건 같은 경우에 김용훈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노트북에다가 여러 가지 보고서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했는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거를 망치로 깨부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누군가가 저도 받았는데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실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걱정이 드네요.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어제 특위에서 방첩사 비서실이 지난해 5월 작성한 부정선거 의혹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의혹이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 특정 진영에서 일부 의혹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다. 특히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라고 판단한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인 보고서가 이미 지난해 5월에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총상적이고 참 합리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한 건데 이거를 믿지 못한 여윤영 방첩사령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은
이러한 정부 내에 공식적인 문서보다는 잘 정리된 유튜브를 더 신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진짜로 좀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인영이 작년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이때 이 보고서를 받아본 다음에 증언에 따르면 이게 저기 방첩사 1차장 증언에 따르면은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알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관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영도 안 믿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리액션이 나왔다는 건 여인영도 안 믿었는데 윤석열이 시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군인들 대부분이 이제 또 그런 거 주장할 겁니다. 뭐 아까 수방사령관처럼 시키니까 군인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제가 봐도.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20대 총선에서요 120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부정선거 지난 그러니까 2021대네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그때 부정선거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냐고요? 그때 검사가 아니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그러면 지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은 그분께서 그럼 그때 제대로 팠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왜 팩트 체크 차원이다.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꼭 방첩사랑 정보사를 보내야 팩트 체크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팩트 체크하는데 계엄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 왜 제대로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의 변호인은 베이철 변호사가 전했는데 이제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했다는 얘기를 베일철 변호사가 한 발언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총기 사용 뭐 검토도 안 했고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랑 배치되는 주장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니까 오늘 울기는 했지만 오열한 건 사실이지만 총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리고 베이철 변호사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해 들은 건데 와전된 거를 얘기한 거다. 이래서 발언을 철회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미담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또 결정적으로 총을 쏘려고 한 거 아니야? 총기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니야? 막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발을 빼는 것 같은데 김성훈 차장은 충분히 그럴 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경호원, 경호실의 차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극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보여져가지고요. 충분히 이러한 행동과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된 다른 익명의 경호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당시에 상당히 이런 강경 대응을 김성훈 차장이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여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작살까지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은 뭐가 진실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을 들라고 했고 총이 아니면은 칼이라도 들라고 했다라는 한쪽의 주장이 있고 요 주장에 따르면은 김성훈이 총을 들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지금 말을 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뭔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수사가 꼭 구속 수사만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휘권이 계속 있다는 게 맞아요. 맞냐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검찰에서 아예 이거를 판단을 구해보질 않은 거잖아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반려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맞아요. 이거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기관 간의 미묘한 그 신경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막 구속영장 안 내주고 체포영장 안 내주고 막 이런 거를 검찰이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랑 공수처랑 붙어가지고 이제 뭐 공조문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저도 이거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그러니까 직역 이기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말이긴 한데 곤조를 부렸다 이런 얘기 딱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검찰로 넘어오면은요 검찰은 바로 구속시킬 겁니다. 자기들이.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공수처가 김성훈 차장에 대한 혐의를 대단히 느슨하게 해서 검찰이 이건 도저히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더라도 발부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강수사하라. 전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엔 좀 보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영장은 재청구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김성훈 차장 입장은 총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건 아니다. 오열만 했다. 이게 공식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 어제 국조특위에서 논란이 된 게 이제 우리 생일 파티 행사 헌정곡 하늘이 내려주신 헌정곡까지 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간호장교와 여경 등의 경호처 지원부대 소속 군인들까지 동원된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경까지 불렀고 30만 원을 줬다는 제보가 있다. 진짜 기쁨조인가라고 질타를 했더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뭐 당시 참여했던 군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참여했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 앞에서 왜 우리를 동원하고 그래요? 왜? 나 안 갈래요. 그럴 강큰 부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시는 분에게 생일 축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꽃다발 그냥 드리고 그냥 생일 케이크 하나 마련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은 도가 지나치고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뭔가 더한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여승무원 나오기 전에도 떠올랐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확 그게 확실히 이제 상기가 됐어요. 예전에 모 재벌에서 이제 항공기를 이제 소유하고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는 모 재벌 회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본사를 방문을 할 때 이 승무원들, 여승무원들을 로비에 쫙 도열시키고 길을 받으러 왔다. 맨날 이 얘기를 하고 거기서 뭐 손을 쪼물딱 대고 뭐 껴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2018년에 기사로 다 났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는데 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재벌 회장도 가루가 돼도 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미투 운동으로 불거졌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일부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이 보수의 이게 멘탈리티가 이게 권력자를 왕으로 생각해요. 진짜로 군주로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예, 이거를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진짜 못하게 막아야 된다. 예. 왕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왕이에요. 왕자. 지금 사실 루머로 얘기가 이제 의혹으로 제기가 됐던 부분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 또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공사 의혹이 있었잖아요. 현대건설에서 공사 진행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뭐 또 유령 건물 이제 이 보면은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바가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관저에 2년 넘게 미등기 상태인 유령 건물을 현대건설에서 지었고 애초 용도가 스크린 골프 시설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어쨌든 공사한 게 맞다. 근데 보안 각서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사한 거는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크린 골프 시설이 뭐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증언들로 볼 수밖에 없죠. 하나의 기업이 망해가는 상징적인 가장 기초적인 장면이 있어요. 회장실이나 사장실에 퍼터 이제 연습기, 연습장, 그 이렇게 카페트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로 그냥 퍼터 갖다 놓고 이렇게 연습하면 그 회사는요 거의 90% 이상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까 그거보다는 이제 골프 연습하면서
인간관계, 인맥, 뭐 누구를 접대해야지 막 그런 생각하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골프 연습을 하시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참 이게 맞냐. 참 제가요 군대 있을 때 저희 사단장이 갑자기 오더니 제가 이제 정비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정비대 보고. 정비대 보고요? 정비대 보고 골프 연습장 만들고 정비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요. 그냥 차량 뭐 수리, 뭐 전화기 고치는 거 수리, 뭐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에게 사단장 명령이 내려왔어. 산에 그 중턱을 좀 깎아가지고 그물망으로 된 골프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고 참 저도 내가 이럴라고 군대 왔나 막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 군대가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참 스크린 골프 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참 한탄스럽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규정과 법에 맞게 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진짜 그냥 골프를 안 치는데 스크린 골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을 수는 있다라고 대통령 관저에? 예, 지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뭐 대통령이 뭐가 명분이 됐든 골프를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번 필드로 나갈 수 없으니 거기에서 뭐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은 공부도 잘하는 애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자기 할 일 다 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한다든지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애가 담배 피면은요 맞지도 않아요. 걸려도. 근데 윤석열은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골프만 치겠다라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삼청동 안가 바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골프 연습장은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술을 아니 그러니까 자기 관저에서 먹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해서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미쳤구나. 술에 미쳤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이제 물꼬가 튀어버리면 대통령이나 여사가 좋아하는 취미 시설이 하나씩 관저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노래방도 하나 만들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실내 테니스장도 만들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스크린 골프 시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습을 했다면 그것을 도감청한 미군이나 북한이 상당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 시설인지는 모르고 치면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참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한탄스럽습니다. 전 사실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는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요 인사들 번호 같은 거 A4 용지 이제 장관에게 비화폰 전달하면서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얘기한 건데 장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면서 경호처에서 A4 용지 2장을 줬는데 맨 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비화폰 전화번호가 딱 있으면서 여기서 잘 이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잘 받아라 이랬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에 위반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화폰은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군의 중요한 사령관들에게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여사도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으로 경호처에서는 인식을 했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차장한테 나도 그 비화폰 하나 해줘 이랬을까?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여사가 휴대폰 가지고 하도 사고를 치니까 경호차장한테 이거 비화폰 하나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을 담당하고 있으면 법령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네, 뭐 이제
권한이 없죠. 그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V0 이미 다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세. 이분의 권력이 세고 비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로 막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사님 이렇게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이게 좀 더 여사가 자발적으로 내가 은밀하게 장관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국정 지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해서 한 건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이 필요해 지금. 근데 또 압수수색 또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제 또 불발됐죠. 어제 또 불발되고 뭐 그러니까 저기 집무실하고 관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빨리 좀 조속히 압수수색이 될 수 있도록 최상모 대행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서버에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좀 빨리 하는 게 시간상에 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김성훈 차장은 이틀이라고 그랬고 윤건영 원안은 한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이미 다 지났을 것 같아서 참 뭐 증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